언제부터의 일인지 기억하지 못했으나 노인은 혼자 배에 탔을 때 소리내어 중얼거리는 버릇이 있었다. 옛날부터 그는 혼자 있을 때 노래를 곧잘 불렀다. 고깃배나 거북잡이 배를 타고 밤에 당직을 할 때 혼자 키를 잡고 한밤중에 노래를 부르곤 했었다. 그가 이렇게 소리내어 말하기 시작하게 된 건 소년이 떠난 후 혼자 있게 되면서부터였다. 노인과 소년은 함께 고기잡이를 할 때도 꼭 필요한 때 얘기만 하곤 했다. 그들은 밤이라든지 악천후 때문에 도리 없이 갇혀있을 때에만 얘기를 했다. 바다에서는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실제로 노인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어부들은 그런 습관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노인은 자신의 생각을 자꾸 소리내어 말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 노인의 얘기를 귀찮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말이다. 내가 혼자서 이렇게 소리내어 말하는 것은 들으면 아마 미쳤다고 하겠지. 노인은 다시 소리내어 말했다. 하지만 미치지 않았으니까 상관없어. 돈 많은 사람들은 라디오를 가지고 다니니까 배에서도 원한다면 언제든지 말상대가 되어주고 야구도 들려준다지만 지금은 야구 생각을 할 때가 아니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지금은 쭉 한 가지 일만 생각할 때였다. 그것을 위해 내가 태어난 거야. 고깃대 주위에는 반드시 큰 놈이 있을 거야. 나는 지금 먹이를 쫓고 있는 다랑어들 중 낙오된 한 마리를 잡을 뿐이야. 그런데 다른 놈들은 재빨리 달아나고 있다. 오늘 물 위로 떠오른 놈은 어째 쬐다 급하게 북동쪽으로 달려고 있는 거지? 지금 시간이 그럴 때가 아닌데? 아니면 내가 모르는 무슨 날씨 변화라도 있는 얘긴가? 이제 더 이상 육지의 푸른 해안선은 보이지 않는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눈으로 덮인 희고 푸른 산봉우리와 그 위에 떠있는 구름뿐이었다. 바다는 검푸른색을 띠고 있었다. 이제 보이는 것이라고는 눈으로 덮인 푸르고 산봉우리와 구름뿐이었다. 바다는 검푸른색을 띠고 있었고 햇빛은 물속에서 무지갯빛으로 반짝거렸다. 해가 높이 솟은 탓에 숱하게 흩어져 있던 플랑크톤의 조각들도 사라지고 푸른 물속으로 들여다보는 것이라고는 수직으로 들여진 낚싯줄과 저 물속 깊은 곳에서 프리즘처럼 반사되는 햇빛뿐이었다. 다랑어 떼는 다시 물속 깊숙이 숨어버렸다. 어부들은 이들 고기의 종류를 통틀어 다랑어라 불렀고 고기를 팔러 가거나 미끼와 고기를 바꾸려고 할 때만 제 이름을 불렀다. 햇살이 뜨거워져 노인의 먹덜미는 열기가 느껴졌고 노젓는 일에 땀도 많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노젓는 이대로 배를 띄워놓고 잠을 좀 잘까? 발가락에 낚싯줄을 감아놓으면 깨어날 수 있겠지. 하지만 오늘은 85일째다. 정신 차려서 낚시질을 해야 했다. 그때였다. 물 위에 나와있던 초록색 막대기 중 하나가
물속으로 쏙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옳지. 노인은 눈을 빛내며 노를 뱃잔에 비치지 않게 조심해서 노바지에 걸었다. 그러고 팔을 뻗어 낚싯줄을 잡은 뒤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에 끼우고 가볍게 들었다. 낚싯줄이 당겨지거나 묵직해져 오는 느낌이 없어서 그날 가볍게 잡고만 있었다. 그때 또 느낌이 전해졌다. 이번에도 시험삼아 건드려 보았는데 노인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저 아래 백길이 물속에서 지금 마놀릴이라는 이 낚싯바늘과 그 뾰족한 끝을 감싸고 있는 정어리를 먹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는 또 새끼 다랑어의 머리통이 있었고 손으로 벌려서 만든 낚시가 삐쭉 튀어나와 있었다. 노인은 낚싯줄을 조심스럽게 잡은 뒤 왼손으로 낚싯대에서 줄을 풀었다. 고기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손가락 사이로 슬슬 풀어 줄을 노에 당겼다. 이렇게 멀리 나갔겠다. 또 계절인 만큼 틀림없이 큰 놈일 것이다. 자 어서 먹어라. 600피트 아래 어둡고 참 물속에 있으니 너나 미끼나 얼마나 싱싱하겠니. 어둠 속에서 한 바퀴 더 돌고 와서 나머지 미끼마저 먹으려무나. 고기가 미끼를 가볍게 가만가만 잡아당기는 것을 느끼며 노인은 부탁하는 듯 혼잣말을 했다. 그러나 낚시에 끼워놓은 정어리 머리를 뜯어내는 게 어려웠던지 아까보다 힘차게 잡아당기는 게 느껴졌다. 그러다 잠잠해졌다. 자, 한 바퀴 더 돌아. 그리고 냄새를 좀 더 맡아봐. 구수하잖아? 자, 실컷 먹어. 다랑어도 있지 않니? 단단하고 차가운 것이 맛이 좋단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서 먹어. 노인은 엄지와 검지 사이에 낚싯줄을 치고 기다리면서 그 줄과 다른 줄을 동시에 지켜보았다. 고기들이 아래 위로 동시에 헤엄쳐 다닐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그때 고기가 가볍게 다시 윗길을 건드렸다. 틀림없이 먹을 거야. 오, 제발 좀 물어다오. 그런데도 고기는 더 이상 미끼를 먹지 않았다. 멀리 가버렸는지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절대로 가버릴 리가 없었어. 아마 이 주위를 한 바퀴 돌고 있을 거야. 전에 낚시에 한 번 걸린 적이 있어서 의심이 많은 놈인가 보지. 노인은 그때 낚싯줄이 다시 약하게 떠는 것을 느끼고 뭘 뛸 듯이 기뻐했다. 그리고 잠시 후 세찬 믿을 수 없을 만큼 무서운 힘이 느껴졌다. 노인은 끌리는 대로 낚싯줄을 풀어주었다. 낚싯줄을 예비로 두었던 2개의 살이 가운데 하나가 풀릴 정도로 밑에서 잠겨 들어갔다. 엄지와 검지 사이로 줄이 풀려나갈 때 줄을 누르고 있지는 않았지만 엄청난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이 녀석 봐라. 이젠 미끼를 물고 옆으로 달아나는군. 그러다가 한 바퀴 돌아서 미끼를 삼켜버리겠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러나 좋은 일일수록 입방정을 떨면 될 일도 잘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하지는 않았다. 그는 이놈이 얼마나 거대한 놈인지를 가늠해 보았고 미끼 다랑어를 문 채 달아나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고기의 움직임은 그즈음 멈추었으나 낚싯줄에 전해오는 무게는 아직도 그대로였다. 그러다 점점 중량이 더해지는 것을 느끼고 노인은 서둘러 줄을 더 풀었다. 그가 엄지와 검지를 잠시 꽉 쥐자 고기의 무게가 더해지면서 줄이 곧장 아래로 내려갔다. 드디어 먹었군. 실컷 먹도록 놔두어야지.
노인은 손가락 사이로 줄이 계속 풀려나가도록 해놓고 왼손으로는 낚싯줄의 끝을 옆에 있던 두 개의 예비사리 고리에 단단히 묶었다. 모든 준비가 끝난 것이다. 조금만 더 삼켜라. 토하지 않도록 잘 삼키란 말이다. 낚싯바늘 끝이 심장에 박혀 숨이 끊어질 때까지 꿀꺽 삼키란 말이야. 노인은 속으로 생각했다. 그 다음에 힘들게 하지 말고 떠올라서 작살로 널 찌를 수 있게 해다오. 자, 다 됐지? 실컷 먹었겠지? 됐어. 노인은 소리를 지르면서 두 손으로 힘껏 줄을 낚아챘다. 1야드쯤 낚싯줄을 끌어올린 다음 자신의 몸무게를 축으로 해서 양팔을 열심히 움직여 연거푸 잡아챘다. 놈은 꿈쩍도 안 했다. 오히려 고기는 천천히 달아나기 시작했다. 노인이 쓰는 낚싯줄은 아주 튼튼해서 무겁고 큰 고기를 낚는데 알맞게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것을 등에 메고 있자니 줄이 팽팽해지며 물방울이 튀었다. 물속에서 쉬쉿 하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노인은 몸을 뒤쪽으로 젖혀 가름대에 기댄 채 팽팽한 줄을 버텨 잡았다. 배는 서북 쪽을 향해서 끌려가기 시작했다. 고개가 끊임없이 움직여 노인과 고기는 겉으로 보기에 그저 평온하고 잔잔한 바다 위를 천천히 달리고 있는 것 같았다. 다른 미끼는 아직 물속에 있었지만 입질이 없어서 손댈 필요가 없었다. 이럴 때 그 애가 있었으면 나는 지금 고기한테 끌려가고 있으니 마치 밧줄을 미끄러맨 말뚝이 된 셈이군. 줄을 더 세게 당기면 저 고기가 아예 줄을 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겠어. 힘이 닿는 데까지 놈을 잡고 있다가 필요할 때는 줄을 더 풀어주면서 말이야. 그래도 놈이 더 아래로 내려가진 않는 것만도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만약 녀석이 아래로 내려갈 작정을 한다면 그땐 어떻게 해야 할까? 혹 물속으로 끌려 내려가도 죽기라도 한다면 무슨 방도가 있겠지. 상황에 따라서 내가 취할 방법이 꽤 있을 거야. 노인은 낚싯줄을 등에 맨 채 버티고 있었다. 그리고 물속을 비스듬히 뻗어 내려간 줄과 계속 북석 쪽으로 끌려가는 배를 지켜보았다. 이러다가 죽을지도 몰라. 영원히 이렇게 하고 있을 수는 없을 테니까. 4시간이 지나도 고기는 줄기차게 배를 끌고 바다 멀리로 헤엄쳐 갔다. 노인도 그때까지 여전히 줄을 등에 맨 채 버티고 있었다. 이 녀석을 낚은 것이 정오였지? 아마. 그런데 아직 어떻게 생긴 놈인지 보지도 못했구나. 노인은 고기를 낚기 전부터 밀짚 모자를 푹 내려쓰고 있었던 터라 점점 앞 이마가 쓸려왔다. 목도 말랐다. 할 수 없이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줄이 당겨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뱃머리 쪽으로 다가가 한 손으로 물병을 잡았다. 마개를 열고 물을 조금 마신 다음 뱃머리에 기대고 잠시 쉬었다. 돗자리에서 떼어낸 돛대와 돛 위에 걸터 앉아 쉬면서 고기와의 싸움 말고는 다른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다. 뒤를 돌아보았으나 육지는 보이지 않았다. 상관없어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아산에서 비치는 빛을 따라 들어갈 수 있으니 말이다. 해가 지려면 아직 2시간이나 더 남아 있었다. 녀석이 그전에는 올라오겠지. 적어도 달이 뜰 때까지는 올라오겠지. 그것도 아니라면 다음 날 해가 뜰 때까지는 떠오르겠지. 아직 쥐도 나지 않고 버틸만하다. 낚시를 물고 있는 저 녀석이니까. 그런데 저렇게 힘차게 끌고 가는 걸 보면 대단한 놈이야. 틀림없이 철사를 문 입을 꽉 다물고 있을 게다. 그 모습을 보면 좋으련만. 나하고 겨루고 있는 놈이 어떤 놈인지 꼭 한 번이라도 보면 좋겠구나. 고기는 밤새도록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
별을 보고 알 수 있었다.